여러분, 비트코인은 또 한 번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사상 최고치 12만 달러 넘는 시기도 있었죠. 그런데 11월 들어 하루아침에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한 달 새 시가총액 조정이 일어나고 기관 상품인 비트코인 ETF에서도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하는 등 과열의 반작용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실제로 일부 대형 비트코인 ETF에서 기록적인 하루 유출이 관측되며 시장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그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가격이 급락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직접적 촉발, 과열, 레버리지, 마진콜. 올해 초중반부터 비트코인 랠리는 야성적이었습니다. 현물 ETF 도입, 기관 자금 유입, 낙관적 전망, 가령 반감기 이후 희소성 확대 기대 등이 맞물려 레버리지 포지션이 쌓였죠. 문제는 레버리지라는 폭발물이었습니다. 금리 거시 환경의 불확실성, 연준의 금리 정책 기대 변화, 이나 지정학적 뉴스에 의해 심리가 흔들리면 마진콜, 강제 청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급격한 하락을 만들게 됩니다. 11월의 급락도 이런 레버리지 해소형 조정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기관 자금의 흐름, ETF에서의 자금 이동. 비트코인 시장이 성숙해지며 ETF가 핵심이 되었는데 ETF는 기관 대중의 온-오프 접근을 단순화합니다. 장점은 자금 유입 시 속도와 규모가 엄청나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대규모 이탈도 일시에 발생할 수 있죠. 11월 중순에는 주요 비트코인 ETF에서 기록적인 하루 유출이 발생했고 이는 시장 유동성 심리에 즉각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기관의 포지셔닝이 바뀌면서 단기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온체인 신호는 혼자해, 누군가는 모으고 누군가는 익절한다. 온체인 데이터는 한쪽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단기 보유자 트레이더, 비중이 늘고 한머니, 당위 자금과 활발해졌다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투기적 자금의 영향이 커졌다는 신호도 있습니다. 반면 장기 홀더, 고래 기관의 일부 누적 신호는 여전히 관찰됩니다. 즉, 한머니의 과열, 조정이라는 단기 해석과 함께 장기적 축적은 계속된다는 해석이 동시에 가능한 혼재된 상태예요. 이런 혼합 신호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과 등락을, 장기적으로는 누적 축적이 진행될 가능성을 함께 시사합니다. 채굴 마이닝과 공급 측면, 비용 구조의 중요성, 2024년 반감기 이후 채굴 보상, 블록 보상이 줄어든 상태에서 해시레이트, 네트워크 연산력과 난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즉, 경쟁이 치열하고 비용 전기료, 장비비, 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일부 고비용 채굴자들은 어려움에 처하고 이는 해시레이트 변동과 네트워크의 단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이닝 생태계는 비트코인 공급과 단기 시장 심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축입니다. 채굴자의 매도 압력, 운영비 충당도 단기 하락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규제 정책 환경, 완화와 불확실성이 동시에 2025년에는 규제적 변화도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등 규제기관의 제도 변경으로 스팟 ETF 상장 규정이 손질되는 등 제도적 진전이 있었지만 규제의 디테일과 국제적 정책 차이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규제 완화 소식은 수요를 촉진하지만 반대로 감독 강화 세제 이슈 은행의 크립토 서비스 제한 같은 불확실성은 유출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규제는 단기적 모멘텀을 만들기도 꺾기도 합니다. 단기 전망 다음 몇 주에서 수개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높은 조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레버리지 청산 여파가 아직 완전 소화되지 않았다는 점, ETF 자금의 변동성, 대규모 유출이 추가로 발생하면 재차 급락 가능성, 거시, 금리 달러 주식시장, 환경의 불안정성, 따라서 보수적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단기 트레이더라면 레버리지 사용을 줄이고 변동성 대비 손절 리스크 관리를 엄격히 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중장기 투자자라면 이번 조정은 평균 단가 낮추기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포지션을 늘리는 것은 단계적으로 분할 매수 접근해야 합니다. 중장기 전망 6개월에서 2년. 왜 낙관과 비관이 둘 다 가능한가? 중장기적으로 관전 포인트는 수요, 특히 기관과 공급, 방암기 채굴, 규제의 안정성,
거시금융 환경입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팟 ETF를 통한 기관의 지속적인 현물 수요, 블록체인 및 비트코인의 유틸리티, 결제 디지털 금 논의 확산, 반감기 효과로 인한 장기적 희소성 강화, 반면 비관적 시나리오는 규제 리스크의 악화, 대규모 규제 조치, 글로벌 경기 회복과 안전자산 선호 전환으로 위험자산 이탈, 채굴자 압박으로 인한 공급 급증, 비용 때문에 매도 확대. 결국 중장기에서는 시장 구조 ETF 기관 수요와 온체인 축적이 여전히 중요한 한편 거시 정책 변수가 큰 변곡점이 됩니다. 현재 온체인 누적 신호와 제도적 진전은 긍정적이지만 시장 심리가 회복되려면 일시적 불안, 금리 정책 변수 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투자자별 권장 행동, 단기 트레이더, 레버리지를 최소화하고 손절과 포지션 크기 관리, 뉴스 유동성 충격에 취약함으로 빠른 리스크 축소 권장, 중기 분할 매수자, 이번 하락을 이용해 분할 매수, 각 단계마다 최대 매수 총액과 최대 손실 허용치를 정해두세요. 장기 투자자, 채굴 인프라 포함, 제도적 안정성이 중장기 수요를 뒷받침한다면 보유를 권장하되 노출 비중은 전체 자산의 적정 비율로 관리. 배당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이므로 비상금은 필수. 포트폴리오 관리자, 비트코인은 고위험 고수익 자산으로 분류해 전체 자산의 일정 비중, 1에서 5%에서 상황에 따라 확대 이끌 유지, 레버리지 사용 금지 권장, 심리적 팁, 흔들리지 않는 태도. 가장 중요한 건 감정 관리입니다. 비트코인은 고변동성 자산입니다. 급락시 패닉 매도, 급등시 과욕은 모두 위험합니다. 논리와 계획, 진입, 청산, 분할 매수 규칙을 세우고 규칙대로 움직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당신의 감정을 시험할 때일수록 계획이 답입니다. 마무리. 지금은 과열의 반작용과 제도적 변화의 전환기가 겹쳐 나타난 시기입니다. 단기적 변동성은 계속될 수 있지만 제도적 진전과 장기적 수요 축적은 중장기적 긍정 요인입니다. 핵심 한 문장으로 끝낼게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고위험 자산이지만 제도화, ETF 등과 온체인 축적이 병행되는 가운데 리스크 관리와 장기적 관점이 가장 강력한 방어무기다.